우리는 20세기 최고의 천재,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왜 이 화가는 스타일을 가만히 두지 못했을까? 그 정답은 놀랍게도 그의 뮤즈들에게 있습니다. 피카소에게 여인은 단순히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예술의 문을 여는 열쇠였거든요. 자, 그럼 그의 사랑이 어떻게 미술사를 뒤흔들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1904년) 피카소는 몽마르트르 언덕 위 세탁선으로 불리는 낡은 목조 건물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당시 피카소는 극심한 우울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절친한 친구였던 카사헤마스의 자살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눈먼 노인, 구걸하는 여인, 가난한 예술가. 피카소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파란색으로 그려내며 자신의 슬픔을 치유했습니다. 당신이 우울할 때 세상은 어떤 색인가요? 피카소에게는 파란색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의 색채를 보세요. 차가운 파란색이 사라지고 따뜻한 분홍색과 오렌지빛이 감돌기 시작하죠. 바로 1904년 피카소가 그의 첫 번째 진정한 사랑, 페르낭드 올리비에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당시 몽마르트르의 여신이라 불릴 만큼 아름다웠던 그녀는 피카소에 지독했던 청색시대 우울증을 단번에 치료해준 치유제였습니다. 피카소는 그녀와 함께하며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절인 장밋빛 시대를 보냅니다. 장미를 닮은 따뜻한 파스텔 톤이 화면을 채웁니다. 피카소는 아프리카 조각의 기하학적 단순함에서 영감을 얻어 여러 방향에서 본 사물을 한 평면에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림 속 여인의 눈은 정면을 보는데 코는 옆을 향하고 있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예쁜 그림을 포기한 대신 사물의 진짜 본질을 꿰뚫어 보려 했던 피카소의 거대한 도전이 시작된 순간입니다. 이 작품은 동료들조차 예술에 대한 모독이라며 등을 돌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피카소는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부수고 현대 미술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피카소는 첫사랑 페르낭드와 이별한 후 에바와 사랑에 빠집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에바 구엘의 얼굴을 그린 전통적인 초상화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피카소가 에바를 만난 시기는 그가 대상을 완전히 해체하던 입체주의의 절정기였습니다. 그는 에바의 눈, 코, 입을 사실적으로 그리는 대신 그녀를 향한 자신의 감정을 기호화해서 그렸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포화 속에서 에바는 결핵으로 30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피카소는 러시아 발레단 무대 디자인을 위해 떠난 로마에서 우아한 발레리나 올가를 만나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보헤미안의 삶을 살던 피카소는 그녀와 결혼하며 상류층 사회에 입성했고 아내의 요청에 따라 난해한 입체주의 대신 사실적인 신고전주의 화풍으로 변화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우아한 발레리나와 자유로운 천재의 만남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파국으로 끝났습니다. 45세의 피카소는 파리의 백화점에서 만난 17세 소녀 마리 테레즈와 운명적인 사랑에 빠집니다. 아내 올가와의 답답한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준 그녀는 피카소에게 새로운 영감이 되었고 부드러운 곡선과 화려한 색채가 돋보이는 초현실주의적 걸작들을 탄생시켰습니다. 피카소는 그녀가 잠든 모습을 관찰하는 것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꿈을 꾸는 그녀의 모습이야말로 가장 순수한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마치 나른한 오후의 햇살 아래서 달콤한 꿈을 꾸는 듯한 평온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마리를 향한 피카소의 애정은 이전의 딱딱한 직선을 벗어나 부드러운 곡선의 미학으로 캔버스 위에 재탄생했습니다. 화려한 원색의 조화는 새로운 사랑이 피카소에게 불어넣은 강렬한 예술적 생동감을 잘 보여줍니다.
딸 마야가 태어나자 피카소는 마야를 무척 아꼈습니다. 피카소는 마야가 자라는 모습을 입체주의 기법으로 그렸습니다. 화려한 색채 속에서 아이의 순수함이 느껴집니다. 새로운 여인 도라마르에게 떠나간 피카소를 헌신적으로 기다리던 마리는 그가 세상을 떠난 지 4년 뒤 저 세상에서도 그를 돌봐야 한다는 슬픈 유언을 남긴 채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파리의 한 카페에서 만난 사진작가 도라마르의 강렬하고 지적인 모습에 피카소는 단숨에 매료됩니다. 순종적이었던 마리 테레즈와 달리 도라는 피카소와 정치와 예술을 논할 수 있는 지적인 파트너였습니다. 1937년 스페인 내전의 비극을 담은 대작 게르니카가 탄생할 때 도라마르는 그림을 완성해가는 전 과정을 사진으로 기록했죠. 그녀는 피카소에게 연인이자 시대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동지였습니다. 지적인 동지였던 도라마르는 피카소가 22세의 젊은 화가 프랑수아즈 진로와 사랑에 빠지자 결국 우는 여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작품은 이별 직전 도라마르의 심리 상태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잘게 부서진 얼굴 조각들과 눈물은 피카소라는 거대한 인물 앞에서 자아를 잃어갔던 여성의 비명과도 같습니다. 피카소는 왜 도라마르를 기괴하게 일그러진 울보로만 그렸을까요? 그것은 그녀의 눈물 속에서 시대의 비극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사랑마저 예술의 재료로 삼았던 거장의 비정함이 느껴집니다. 피카소에게 버림받은 충격으로 은둔한 도라마르는 평생 피카소의 흔적을 간직한 채 피카소의 연인이라는 거대한 그림자 속에 머물며 홀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943년 나치 점령하에 파리의 한 레스토랑에서 피카소는 21세의 젊은 화가 프랑수아즈 진로를 만납니다. 당시 피카소는 61세였죠. 그는 그녀를 꽃의 여인이라 부르며 이전의 연인들에게서 보였던 슬픔이나 관능 대신 식물처럼 싱그러운 생명력을 담아 그렸습니다. 진로는 피카소와의 사이에서 아들 클로드와 딸 팔로마를 낳았습니다. 이 시기 피카소의 작품들은 매우 평화롭고 따뜻합니다. 그러나 피카소가 자신의 친구와 바람을 피자 진로는 나는 당신의 노예가 아니에요 라는 말을 남기고 떠나갔습니다. 그녀는 피카소를 떠난 후에도 당당한 화가로 살았습니다. 진로가 피카소를 떠난 후 피카소는 큰 충격에 빠져 한동안 기괴한 자화상들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피카소가 진로에게 버림받고 상실감에 빠져 있을 때 72세의 그 앞에 27세의 자클린 로크가 나타납니다. 노년의 피카소가 창작에만 몰두할 수 있게 해준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이전 연인들의 모습이 변형된 것과 달리 자클린은 커다란 눈망울과 긴 목을 가진 고전적이고 신비로운 여인으로 그렸습니다. 피카소 사망 후 나의 태양이 사라졌다며 스스로 생을 마감한 그녀는 거장의 영광과 고독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낸 최후의 뮤즈로 기억됩니다. 피카소의 연애는 늘 누군가의 슬픔이 끝나는 지점에서 누군가의 환희가 시작되는 환승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랑이 식으면 화풍까지 바꿔버렸던 지독한 예술가. 여러분에게 피카소는 최고의 로맨티시스트인가요? 아니면 최악의 남자인가요?